그게 뭐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냐면 통치기능설, 정행이론론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발전기능성도 정책행정이론론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것은 기존의 거와 좀 다르다 해서 색자를 붙여준 거예요. 이론론이. 그럼 여기도 정치도 결정을 하고 행정도 결정을 한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때 당시에는 대공황이나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추상적으로 법률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행정이 구체적으로 정책을 시험 봐서 뽑힌 경제학을 시험 봐서 뽑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이의미법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정치가 법률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률에서 이건 대통령을 정한다라고 이임을 해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 우위적이에요. 정치가 원래 법률을 만들어내면 그 법률에서 야 이것만은 행정부가 정해라. 야 이것 정도는 행정부가 정해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가 우위에 있는 거야? 행정이 우위에 있는 거야? 당연히 정치가 우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써요. 이게 당연하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합니다. 결정권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표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만 행정부에게 이렇게 넘겨주면 행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치인들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왜? 정치인들은 누가 뽑아준 거야? 국민들이 결정권을 넘겨준 거야.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만 행정부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부는 정치인들의 하청업자인 거야. 결국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가 우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우위적 정행 이론론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안 써요. 정치 우위적이란 말을. 왜? 당연하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행정의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런 표현을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유신헌법에 대해서 보나? 국사 시간에? 현대사 여기까지 잘 안 보지. 보나? 유신헌법 공부해요? 국사 시간에? 이 유신헌법이 뭐냐? 얼마나 웃기냐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아요. 쥐가 뽑아. 미친. 욕하면 안 되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아버리는 거야. 3분의 1을. 그래서 여기 출신 국회의원을 유신회라 그러나? 유신회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미친 대통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 말 잘 듣는 놈들을 다 국회의원으로 뽑아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경상도 우리 편, 전라도 남우 편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기는 무조건 또 박정희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원들이 당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진짜 스타들이야. 지금의 국회의원들하고 레벨이 달라. 그때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은 진짜 아이돌 스타처럼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당선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3분의 1은 대통령이 뽑지, 또 전라도 경상도 나눠져 있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당선이 되면은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당선되면은 또 이제 정부가 공무원들이 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해 버립니다. 이때 정부가 누구였겠어? 안기부 직원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안기부 직원들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방 안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국에 어떻게 망명 보내거나 또 깜빵에 집어넣어 쳐넣어버리거나 또 중요한 법률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면 얘네들을 안기부에서 불러요. 안기부에서 불러가지고 한 3일 정도 그 안기부 안에 가둬 놓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통과시켜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어. 행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누구에게 넘겨버린 거야. 공무원들. 대통령이 공무원을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공무원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박정희 대통령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야. 박정희 대통령 옆에 붙어있던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요. 박정희에게 경제를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정희 보면 경제학 공부해요. 이 경제수석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를 경제수석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박정희 불러가지고 공부시켜.
IS 곡선, LM 곡선, AD 곡선, AS 곡선, 이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이런 여러 곡선들을 알려주고 국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이 박정희가 또 뛰어난 사람을 임명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닮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모르면 전문가를 옆에다 붙이면 돼. 박정희 그렇게 했잖아. 우리가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을 딱 포진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어. 국가를 운영해 나갔던 거야. 박정희가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을 잘 쓴 거지. 박근혜는 사람이 누구야? 순실이 아줌마.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순실이 아줌마에다가 또 문고리 3인방 해가지고 아주 뭐야 표현을 좀 내가 말 이렇게 해도 되나? 하여간 전문성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비서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통과해야지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런 짓거리를 해놨으니까 저절로 망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여러 가지의 경제 발전을 가져왔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거야. 인물을 잘 쓴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를 이끌었던 이런 수장들, 경제수석 또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글들이 되게 그들이 어떤 정책을 폈는지에 대한 글들이 아주 많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는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을 완전히 억압해 버립니다. 여기서 정치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야당 정치인들. 물론 여당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야, 저 법률 통과시켜. 그러면 다수파에 의해서 딱 통과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대통령이 모든 걸 지배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바로 행정우위적이에요. 같은 정치행정 이론론인데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행정 이론론인 거야. 여기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행정 이론론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오히려 정치가 이임해준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행정이 오히려 어떻게 정치를 억압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정치와 행정에 뭐가 나타났다? 협력적 관계. 왜? 정치가 추상적으로 방향을 딱 설정해주면 행정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이임입법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임입법을 통해서 내용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정에 의한 정치의 억압이 이루어지는 거야. 정치의 억압. 행정에 의한 정치의 억압이 발생했던 게 발전기능설입니다.